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그런데 미국은 이제 5월 5일이더라도 어린이날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영상에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거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틀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팔만 이제 조금 뻐근거릴 뿐 뭐 전혀 두통이 있다더라든지 아니면은 몸살 기운이 있다더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미열이 있다더라든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1차 때랑 똑같아요. 그냥 이제 팔만 조금 뻐근거릴 뿐 별다른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저를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 상황을 보니까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평균치를 또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860명 나왔습니다. 좀 많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500명대, 600명대 그렇게 이제 주말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다가 이제 860명이라고 하니까 좀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42,000명 정도 나왔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32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5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잘 관찰을 하고 있던 의료 전문가 말에 따르면은 이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을 올 가을 안에 꼭 얻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 가을 전까지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다시 급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그리고 백신 계속 잘 맞아야 합니다.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모임 웬만하면 안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빨리 가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나와서 또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목표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7월 4일 전까지 미국 국민, 미국 전체 사람들의 70%가량의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적어도 1차 회분 접종은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4일 전까지 집단 면역을 이뤄가지고 7월 4일 날 원래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7월 4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립기념일처럼 완전히 팬데믹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마도 미국은 2달 뒤쯤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젊은 층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된 뒤로 이제 노인층 분들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굉장히 열심히 접종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그에 반해가지고 이 젊은 층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는 안 맞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젊은 층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다 보니까 더 많이 아파가지고 입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층들로부터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신생아 수가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녀들이 이제 많이 만나지 못하면은 당연히 연애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이 신생아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오렌지 티어에서 이제 옐로 티어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었거든요. 네, 퍼플 티어, 가장 높은 티어의 심각성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굉장히 열심히 잘 맞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굉장히 강화를 한 뒤로부터 퍼플 티어에서 레드 티어, 레드 티어에서 오렌지 티어, 오렌지 티어에서 드디어 옐로 티어까지 내려왔습니다. 옐로 티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옐로 티어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LA 카운티 지역은 비즈니스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더 오픈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이 더 많이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수 제한을 이제 거의 다 이제 풀어버리게 된다라면은 LA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훨씬 더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나저나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8만 2천 명이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3,790명 집계가 됐습니다. 뭐 거의 3,800명 나왔고요. 인도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네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브라질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나 감염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또다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단 하루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또다시 3,000명을 넘어서 가지고 3,030명 나왔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도 어제 단 하루 6만 9천 명을 기록을 하는 등 브라질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브라질은 주말을 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내려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계속 심각한 상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림픽을 앞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같은 것을 굉장히 완화를 하고 난 뒤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뒤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높아져 가지고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여러 도시들에서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집안에만 있기 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유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캐나다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뒤로 첫 번째 사망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여성이고요. 50대라고 하고 혈전 부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현재 25만 회분 이상을 지금 접종한 상태인데 25만 회분 뒤로 이제 첫 번째 사망 사례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이고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말고 또 다른 일반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남부 엘라바마 주 그 근처에서 폭풍우와 이제 플래시 플루드라고 있잖아요. 이제 돌발 폭우, 돌발 홍수 요런 게 갑자기 많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그래서 지금 남부 지역이 비상사태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든 캘리포니아 얼바인 지역의 어느 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있는 어느 한 주택에서 여성 한 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경찰들과 그리고 조사반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안에 남성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남성을 지금 잡아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모르고요. 왜 죽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나 내일 뉴스에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시는 올해에만 아시아 혐오 범죄가
5배가량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볼티모어에서 어느 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벽돌로 이렇게 내리 찍었다.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 2명한테, 한국 사람 2명한테 벽돌로 내리 찍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이 부상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30바늘이나 이제 꿰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어느 한 남성, 54세 남성이 아시아 여성 2명한테 이제 칼부림을 해가지고 칼을 막 찔렀다고 합니다. 찔러가지고 부상을 입히게 하고, 다행히도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부상을 입힌 다음에 이제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다라는,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 혐오 범죄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시아인들한테 좀 표적되게 그렇게 말을 한 뒤로부터 아시아 혐오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시아인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다들 중국으로 떠나버려라.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을 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시안들만 보면은 전부 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안들만 보면 계속 이렇게 혐오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도심지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도심지에 계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은 꼭 조심히 길거리를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밤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홈리스가 있다고 하면은 홈리스는 꼭 돌아서 이제 피해서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시아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홈리스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브라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어느 한 타가소에서 18살 이제 청소년이 이제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칼부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칼부림 때문에 어린이 3명이나 사망을 하고 직원 1명 그리고 선생 1명 이렇게 5명이나 사망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이 사건 뒤에 이제 자살을 하려고 자해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끔찍하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2%가량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잖아요. 어저께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한 이유는 옐런 장관이 미국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섞인 말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할까봐 미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또 발을 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요. 이렇게 폭락을 한 뒤에 옐런 장관은 이제 또 백오프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주식시장을 시작을 했는데 좀 혼조세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하락폭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은 0.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기업에서는 이제 재택 근무를 끝마치고 직원들한테 사무실로 복귀를 하라고,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조금씩 끝나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그리고 영국이요.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이제 골드만삭스 직원들한테는 재택 근무를 끝내고 사무실로 출근을 시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조만간은 다른 수많은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조만간 끝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나저나 어제는 또 도지코인이 50% 이상 또 폭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도지코인 폭등을 해가지고 66센트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도지코인의 이 광풍 때문에 어제는 이제 로빈후드에서도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거든요. 암호화폐 거래 때문에 로빈후드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가지고 비트코인은 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빼가지고 이더리움 아니면은 도지코인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산타페 등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39만 대에 대한 리콜 조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올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산 대두화 그리고 철강석 등 브라질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자원들을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올해 무역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럼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